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조우정입니다. 저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해양레저 산업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해안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해양레저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초점은 해안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관련된 추진 근거 및 사례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해안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그럼 해안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에는 전체 인구의 32.9%인 1,7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해안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55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연안 도시를 의미하고 있고, 특히 이 1,700만 명 중에서 90% 이상이 해안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인천, 울산, 창원 등 4개 도시의 50%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안 도시의 어떤 인구 증가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남동해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에 일어났던 증가의 편차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령화인데요. 이 노령화 문제에 따라서 이 해안 도시들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안 도시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경쟁력,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안 도시는 전국 지역 내 총 생산의 37.4%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53.4% 정도 수준인데요. 해안 도시의 재정 자립도는 27.2%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해안 도시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다. 즉 전국 평균이 19.4%인데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 1차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해안 도시들의 제조업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해안 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의 주제인 해양레저 관광, 해양레저 산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레저 시장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양레저는 크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방산업인 해양관광 또는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글로벌 해양 경제가 약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OECD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예측치입니다. 이 중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7,800억 달러, 그래서 전체 해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관리하는 해양 산업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위 정도 이 해양 관광이 이렇게 해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양 관광은 매년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다양한 해양 관광의 아이템 중에서 다이빙이나 보팅, 그리고 레저 피싱 등 해양 레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방 산업인 해양 레저 장비 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5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산 매출 기준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살펴보면 대형 선박 산업의 시장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것을 관련된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해보면 1,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는 요트나 보트를 계류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가 3만 개, 그리고 모터보트, 요트를 포함한 모터보트는 3천만 척 이상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사자는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의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한 87조 규모인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한 6%를 조금 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 해양 레저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은 해양수산의 한 7% 미만인 약 6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비중도 5.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해양력 또는 해양 경쟁력을 우리가 해양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12위 정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주제인 해양 레저 관광은 16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하지만 프랑스나 그리고 포르투갈, 뉴질랜드, 호주 등은 해양 경제에서 해양 레저 관광이 차지하는 게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해양 레저 관광이 해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우리가 해양 경제 그리고 해양 관광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의 어떤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관광을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G7에 맞먹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관광과 레저 패턴도 선진국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주제인 해양 레저 관광의 그리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안 도시 간 전국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안 도시 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산업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조업을 넘어서 신해양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해양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해양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 그리고 갖고 있는 해양 생태 자원을 해양 관광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 해안 도시가 떠안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관광을 해양 신산업 5대 신산업에 포함을 시키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양 관광 산업을 해안 도시들은 활용을 해서 산업을 다양성을 증대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접근은 지자체 간 해안 도시 간에 과도하게 경쟁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런 어떤 경쟁적 접근을 넘어서 공유와 상생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경쟁적인 접근은 가장 큰 문제가 중복 투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해양 레저 관광에 있어서 키워드가 다른 분야에서도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연결인데 연결을 통해서 부가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해양 레저 관광인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지자체 간 협력의 근거, 그런 어떤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경쟁적인 접근은 결국은 해양 레저 산업의 어떤 태동기, 발전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지금 현 주소를 살펴보면 산업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레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전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해양 레저 산업을 추진을 하는 동력은,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문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저는 지자체 간 그리고 해안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도시 간 협력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해양 레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해안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마 26일부터 부산에서 세계 해양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도 해안도시 간 네트워크가 정식 세션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 환경 생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이 세션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해안 도시 간의 그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결국에는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진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용어를 조금 우리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은 사람과 그리고 사건을 연결하는 특정한 형태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고, 여기서 핵심은 가치의 공유이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자치를 의미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정보 교환부터 크게는 공동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네트워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해양 레저와 관련해서는 이 장점이 해양 레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이 네트워크 구축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인근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상상하지만,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공간적인 거리, 지리적인 어떤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결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헬스시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성취도를 높인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공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네트워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환동권 도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울산, 포항까지를 우리가 환동해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15년도에 환동해권 도시들은 이 환동해권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상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 그리고 키워드는 오늘의 주제인 해양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관광 네트워크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서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관련 지역의 인근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 FIT 구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F는 후쿠시마, 그리고 I는 이바라키, 그리고 T는 토치 지역의 접경 지역을 우리가 FIT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간 유기적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부분이고, 이 네트워크에는 산업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광협회 등으로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인근에 관광 리조트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프로젝트, 즉 브랜드와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광역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특히 광역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그런 어떤 관광 상품과 관련된 연계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공을 통해서 FIT 지역의 관광 수요가
관광 수요가 거의 4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해양수산부가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가 해양레저 거점 사업인데요. 다양합니다. 마리나 비즈니스 사업도 거기가 포함이 되고 수중 레저 거점, 그리고 해양 치유와 관련된 거점 등 전국적으로 거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어떤 거점 사업들은 이렇게 거점을 중심으로만 아이템이 구상이 되고, 이 거점을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 이와 관련된 방향도 조금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왜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이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그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양관광, 해양레저 관광이라는 건 크게 키워드를 3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 레저, 관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키워드별로 중앙정부에서 부처가 다 틀립니다. 특히 뒤에 관광이 붙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해양레저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었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실시를 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관광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그 이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권역간 전국 일주가 가능한 바다 둘레길 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바다 둘레길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U자 형태로 만들어서 U자형 항해 코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더불어서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히 남해안 국가관광도로를 개발하는 등 이런 어떤 연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대, 우리나라의 해안 도시를 7대 권역별로 구분을 하고 각 권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중레저 거점이나 해양치유 거점,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 거점, 이런 것들이 여기 거점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잠깐 평가를 해보면 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에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마리나 산업과 크루즈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 이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는 마리나 시설의 확충이나 마리나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마리나 간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리나 간 어떤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 요트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어떤 논의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또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크루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 간의 그 연결이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항로를 만들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책을 우리가 간단하게 평가를 해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인데요. 2029년이 되면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70개소의 마리나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현재는 37개 정도의 마리나가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가 10개소인데 주기적으로 이 마리나와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위탁, 수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국의 그런 어떤 마리나 간 네트워크, 그리고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성공적으로 마리나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그런 어떤 롤 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마리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건데, 마리나를 만들어 놓고 마리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자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성공적인 마리나 운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올해부터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거의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류나 해운 등 기존의 해양수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해양내적 관광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55개 지자체, 연안도시가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해양내적 관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해양내적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무게는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만약에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됐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9개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의 지금 현 주소와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 해안도시 네트워크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마리나에 있어서 핵심은 연결입니다. 마리나가 거점 마리나만 있어서는 기능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역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밑에 2번하고도 연결이 되죠. 역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소규모 마리나도 있어야지만이 마리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그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시나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항마리나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마리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어촌뉴딜 300 사업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양 레저형의 이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하나의 사업 유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류장이나 또는 편의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촌에서도 이런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어항을 이렇게 관광형 어항으로 만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구축되는 그런 어떤 조그만 소규모 어항이 결국에는 마리나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U자형 그런 어떤 관광 벨트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간 연안 크루즈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루즈 하면 우리가 국제 크루즈를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10만 톤급 크루즈를 타고 5만 톤급 크루즈를 타고 카리비안 베이를 가고 유럽을 여행하고 이런 어떤 상상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의 국제 크루즈는 2016년 대중국 그런 어떤 관계가 악화되고 또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크루즈 시장이 거의 그냥 그 바닥을 그렇게 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부의 해양내적 관광 활성화 정책에는 주요 정책으로 포함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 크루즈의 어떤 현재 시점에서 어떤 타겟책으로서 도시간 연안 크루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주나 포항, 그리고 포항 등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개발원이나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결국은 이 연안 크루즈 개발을 위해서 이 도시 간의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간 요트 대회 개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협력 체계가 가장 잘 이루어진 그런 어떤 분야가 이 도시간 요트 대회 개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 26일부터 남해안급 국제 요트 대회가 요수를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올해는 요수를 시작해서 통영, 부산까지 일어났던 코스가 이렇게 한 5일간에 걸쳐서 대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해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을 살펴보면 해안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요트 대회, 그리고 더 규모가 큰 요트 대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를 대중화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큰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요트 대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은 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축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축제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키마이크라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 위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 키마이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축제를 개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꼭 제가 이 키마이크를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미 구축된 이런 어떤 브랜드를 활용한 축제의 개최,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관광의 해양 레저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간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광 마케팅이나 아니면 우리 오신 분들이 연구하는 과제에서도 연계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 논리 많이 펴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 벽을 넘어서 연계 관광 상품이 실제 만들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 울산연구원이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개발원에서도 이런 어떤 연안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연계관광 상품의 어떤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부분을 직접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도시간 국제크루즈 관광 협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국제크루즈 관광 협력과 관련해서는 해안도시간 네트워크가 가장 잘 진행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과 기능 분담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도시 간의 경쟁적인 접근을 넘어서 협력과 공유,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안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안도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도시는 또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안도시 간에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하는 시점에서 기능을 분담할 수 있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간 공동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해안도시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과 컨텐츠가 여기에 탑재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플랫폼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해안도시간 이런 부분의 추진은 해안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론적 근거와 해안도시 구축의 정책적 근거, 추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안도시가 네트워크 구축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도시가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해양레저 산업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해양레저 산업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력 체계가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레저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들을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자, 그럼 해안도시의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안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해안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점에 대한 첫 번째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해양 생태 보존, 두 번째 기후 변화, 세 번째 연안 사고, 그리고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해양 생태 보존, 그리고 연안 사고, 해양 자원 개발,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해양 관광 개발, 그리고 기후 변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IPA 분석을 통해서 최우선 과제를 도출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 생태 보존, 연안 사고, 기후 환경, 해양 관광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해양 관광도 결국은 하나의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고 이 해양관광 개발에 있어서 직면한 공통의 문제점을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접근의 어떤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관광 개발에 따른 지속 가능성 요인에 대한 심각성과 공동대응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해양관광 개발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별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 조사에서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각성 수준이 높은 것은 해양 생태 파괴, 그리고 주민 불편, 그리고 혼잡과 불편이었고요. 그리고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은 것은 수질 오염과 해양 쓰레기, 해양 생태 파괴, 그리고 주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한 결과 수질 오염, 해양 쓰레기, 해양 생태 파괴, 그리고 주민 간 갈등 요인이 해양관광 개발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질 오염과 해양 생태 파괴, 이것은 해양내적 관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젠다다, 이제 이런 어떤 접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2년 전인가 발리섬이 셧다운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살펴봤을 겁니다. 이것은 수질 오염과 결국은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찾지 않게 되고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을 셧다운한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수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문제, 우리가 해양레저 분야에서도,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은 해양레저 관광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수영문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과거 10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 간의 갈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입니다. 그 문제를 부산시 안에서만, 해운대구 안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좀 더 그 인프라 구축, 특히 마리나나 이런 어떤 항만 개발에 있어서 이런 어떤 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어떤 문제도 우리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과 이해 당사자 간의 이런 어떤 협력 부족으로 인해서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해안도시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 중에서 해안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11개 정도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그에 대한 현재 수준과 공동대응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수준이 높은 것은 도시간 국제 크루즈 협력이었습니다. 중요성은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간 국제 크루즈 협력, 그리고 도시간 공동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미 국제 크루즈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 해안 도시 간에도 그리고 해외 해양 도시 간에도 이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미래 해양 산업, 해양 관광 산업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안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간 공동 플랫폼, 어항 마리나 연결고 활용, 그리고 공동 해양레저 축제 개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해양레저 산업은 다양한 그런 어떤 장애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법의 제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형의 해양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주요 정책이라 또는 과제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수준이 높은 것들은 뭐 보급형 장비 개발이나 확산, 그리고 인프라 구축, 뭐 해양레저 대중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의 추진, 이것들은 대부분 지자체가 진행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것은 반대로 해양레저 산업의 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관련된 법의 제정, 그리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떤 중요도가 높은, 만족도는 현재 수준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우리가 해양레저 해안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와 관련해서는 발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안도시 네트워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도시 간의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안도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포럼 개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해안도시의 지속가능성 협약 체결이 먼저 선결돼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로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4번을 보면 대양, 바다, 해양자원 및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를 위해서 해안 도시들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여기에 대한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은 이미 하나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나인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가능성 인증을 통해서 그걸 관광 마케팅의 하나의 요소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위크는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해양레저 문화 관광 축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인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 체결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지속가능성 포럼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양레저 관광 산업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그 밥그릇, 우리의 어떤 분야를 넘어서 바다라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진 활동,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시적인 관점에서 해안 도시들이 지속가능성 포럼을 개최를 통해서 앞서 도출되었던 해양의 쓰레기 문제나 수질 문제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주기적으로 다루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해안도시 지속가능성 포럼은 국내 도시 간의 그런 어떤 포럼을 통해서도 1차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말씀드린 세계 해양 포럼처럼 글로벌 석학들, 그리고 전 세계 해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해안도시 지속가능성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안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액션 플랜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해양레저 산업별 액션 플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해양레저 산업별 공고사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나 우리 부산이나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서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해양 환경과 관련된 단체와 협동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치 코밍 데이 등 이런 어떤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해양레저업에, 어떻게 보면 해양레저 산업의 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해양레저업이 결국에는 이 지속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인증 제도를 우리 해안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해양레저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해안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은, 가능하면 이 부분은 네트워크를 어느 수준에서 구축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참여 도시가 당연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거점이 현재 거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점을 중심으로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것을 광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확대하고 이게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마리나나 요트나 뭐 크루즈처럼 이것을 동북아 해안 도시 네트워크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단계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에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수중 레저업도 있고 수상 레저업도 있고 또 뭐 마리나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는데 이런 업종 간의 연계 그리고 이 그 해안 도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또한 산업 연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어떤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지원 체계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 협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관련된 예산이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해안도시 네트워크도 지속성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인식하고 이것을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정책을 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렇게 앞으로 이 해안도시 네트워크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안레저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의 공동 과제들이 많이 앞서 11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점진적인 추진 과제 그리고 유지해야 될 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는 마지막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된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보험제도의 개선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진흥법 그리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짤막하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 해양레저 산업은 여름철 성수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험 요율이 다른 어떤 레저 활동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보험제도 개선이 결국은 이 아주 영세한 한 명, 두 명 어떤 때는 물론 큰 예를 들면 해양레저 관광업체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시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1인 사업자 또는 2인 사업자 중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가장 큰 경영의 애로사항이 보험 요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이 보험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개인 활동자가 예를 들면 해양레저 보험을 들어서 활동을 하는 데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율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해양레저의 대중화 그리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양레저 산업 또는 해양레저 진흥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된 그 정부의 법규를 살펴보면 뭐 수중레저법, 수상레저법, 마리나 항만법, 뭐 넓게는 뭐 해수욕장법 다양한 형태의 제도 법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대부분의 법규들은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업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어떤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이 관광이라는 만약에 관광을 키워드로 만약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관계 부처인 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해양 도시 전국 네트워크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양레저업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해양레저업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해봐도 공간, 시설, 장비와 관련된 규제가 또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못 해보겠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양레저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을 그리고 지역의 산업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그런 어떤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노력이 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해양수산부가 됐던 관련 부처의 그런 어떤 제도 개선 요구를 해서 제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규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해프닝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레저가 또는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당연히 물놀이, 해수욕법에 의해서 물놀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 또 수상 레저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출처는 정확히 모르나 보도 자료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해수욕장에서 앞으로 물놀이 시간과 수상 레저 시간을 일원화해서 9시부터 6시까지로 이렇게 일원화하겠다 했습니다. 부산에서 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서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이 물놀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법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를 이렇게 물놀이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수상레저 같은 경우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이렇게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런 상충하는 법이 두 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이론화한다는 그런 어떤 보도자료가 나옴에 따라서 부산이 지난 한 주간 아주 들썩였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이런 어떤 제도 개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중앙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해양레저 관광에, 해양레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 진흥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올해 초에 전국에 있는 1,400개의 수상레저,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등록되어 있는 200개 정도의 마리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300개 업체가 거기에 조사에 응해 주셨는데요. 이 해양레저 진흥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70% 이상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양레저업이 거기에 마리나업이 됐든 수중레저업이 됐든 그 다음에 수상레저업이 됐든 간에 아주 영세하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경영 능력이 실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흥센터의 개설, 아주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이 해양레저가 안고 있는 현황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책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해안 도시에서도 이런 어떤 정책 추진의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안도시 전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론적 근거, 정책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은 외람되지만 짧지만 그런 어떤 해안도시 네트워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안도시 간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결국은 해양 레저 산업이 현재 어떤 발전 단계인데, 이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논의에서도 이런 어떤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해안도시 네트워크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한 분의 발제자님과 그리고 5분의 전문가 토론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좌장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토론 진행에 앞서서 해양수산부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한민철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해양레저협회장에 계시는 강찬수 회장님께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조우정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해안도시의 특성에서부터 또 해양 레저 산업의 현재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특히 IP 분석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는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5분의 토론자님 계십니다. 그 5분의 토론자님의 토론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조금 간략하게 먼저 다 듣도록 하고요. 다 들은 다음에 그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배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토론의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은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정현민 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현민입니다. 일단 우리 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조우정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상당 부분 많이 공감되고 이러한 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수님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듣는 동안 발표 내내 많은 공감이 됐었습니다. 특히 지금 해양레저가 갈수록 활성화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레저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과 산업이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도시를 해양 중심 도시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제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조우정 교수님 발표 자료에 있듯이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은 뭐 세 손가락 안에 다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그렇고 선진국에서 그렇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 경제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바라보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증가됨에 있어서도 그러고 사실은 제가 이와 관련된 그 포럼이나 토론회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거나 활성화하는 어떤 용역 연구들의 심의들을 가보면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 굉장히 해양 도시들 정책과 기반 시설들은 질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활성화됐지만 사실은 그 해양레저 스포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질적 담보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많은 해양레저 산업, 수상레저, 수중레저, 해양레저 산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설 그리고 그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매우 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많은 지원보다는 중앙부처 중심의 지원, 관 중심의 지원들이 기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 경제적인 것을 해양레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제적인 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안전은 사실은 조금은 등한시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잘 담보돼야지만 안전성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건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고가 없으면 땡큐고 나면 심각한 건데 날 확률은 적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 의식들 이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관 주도의 해양 레저 네트워크 활성화, 중앙부처 주도의 해양 레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특성, 해양레저 산업을 하고 있는 그들, 운영자들, 사업자들의 특성을 좀 반영하고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해양레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 부분들도 상당히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질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해양레저 산업을 오히려 더 더디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는 오히려 해양레저 네트워크와 해안 도시 발전 경제 성장에 더디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해양레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발제자님께서 지속 가능한 부분 해양레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해양레저, 해안 도시의 안전문화의 정책과 문화 형성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 협의체도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할 단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유기적인 연계한 안전 문화가 필요한데 또 하나의 지적은 우리 해양 수중 레저, 수상 레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어촌 그리고 그들의 중심 쪽으로 되어 있다. 어촌 중심, 그러니까 어민들 중심, 물론 원주민들 중심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들과 해양레저 사업자들, 산업의 종사자 분들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발제하신 연구하신 교수님은 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조금 좀 궁금한 면이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어촌에 중심되어 있고 그 원주민들의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해양레저 활성화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그분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타적인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 내부적인 그 마을의 집단성, 그분들에 대한 등살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제주도에서 저희 대한안전연합 법인이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또 수중레저 리조트도 같이 서귀포의 대평리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최초로 대평리의 수중레저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 마련을 저희가 아주 힘들게 이뤄냈어요. 리조트에서 조그만한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런 데에도 마을 사람들의 그 어떤 반발, 공감, 다이빙 수중레저를 하려고 해도 어촌계와의 갈등 너무 힘듭니다. 수상레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도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 너무 어떤 중앙부처 중심,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해왔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계속 생각이 들어요. 관은 민을 지원하고 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반 안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또는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상생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양레저 안전문화, 해안도시의 안전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국내 해양레저 안전 현황과 사고들을 좀 바라보면요. 계속적으로 해양레저는 증가하고 있고 수상레저 활성도 증가하고 있어요.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18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고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165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사망자의 해양레저나 물놀이 안전사고 한 것들이 한 이 중점 기간 6월에서
8월 단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 불감증에 의한 안전수칙 미흡이나 안전 불감증이나 수영 미숙 등에 인한 사망자가 전체 31%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부주의도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주나 전복 이런 것들은 오히려 17%, 10%이 정도 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도 마찬가지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다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사고 현황을 살펴봐도 2014년도 자료인데요. 2014년 36건, 15년도에 24건, 16년도에 25건, 2017년도에도 36건, 2018년도에도 45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중앙부처의 정책들 해양 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나 관련 정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자형 7개 권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연안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해서 연안 안전과 친화적인 연안과 해양 공간을 마련하고자 연안의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연안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들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아주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만 거론하고 있지, 그로 인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 의한 안전 전문 인력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육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 우리 그 발제자분은 교수님은 혹시 연구하시면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볼 땐 이 분야에 있으면 찾아볼 땐 매우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활성화에만 초점을 둔 채 해양도시와 해양레저 관광의 환경적 기질적 특성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레저의 환경적 기질적 특성은 뭐죠? 위험성이에요. 다른 스포츠보다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환경적인 부분이 예측 가능하기가 다른 스포츠보다 어렵습니다. 해양레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떠한 정책 실현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된 해양 도시, 해양 레저 활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해양 도시 조성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일견을 내보자면, 성공적인 해양 레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양 레저 및 안전 관련 민, 관, 학,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해양 도시 조성 시스템 기반이 마련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양 레저 활동 및 관광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안내할 수 있는 해양 레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희 대한안전연합 같은 경우과 여러 한 13개 기관 정도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기관에서 해양경찰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특히 해양 레저 특성상,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적 특성상 여름철에만 매우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해양 레저 및 관광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레저 및 편의 시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질이 마련돼야 된다. 네 번째는 해양 레저 및 관광 중 안전 사고의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보험이 수중 레저나 수상 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싸고요. 수중 레저는 그나마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안전공제에서 운영하는 수중 레저 보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에 다 들고 있어요. 외화를 우리 해양 레저 하는 수중 레저 사람들이 다 외화를 달러를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을 다 들고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한 해양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발제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책 포럼 및 그리고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반영하는 안전한 해양 문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안전연합의 정현미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현미 회장님께서는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이 꼭 담보돼야 된다. 또 지금 현재 현실과 정책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그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일단 토론자님들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대학교의 스포츠 경영과에 근무하시고 계시고 한국레저문화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고재권 교수님의 토론 주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재권입니다. 오늘 그 조우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조우정 교수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공동 플랫폼을 만드시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각을 조금 좀 맞추는 데에 공동 플랫폼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조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변 관련된 거를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4대강 사업을 할 때 내륙에 있는 수변 지역에 대한 공간의 체육 시설들을 어떻게 존치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올 때 한번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주변 지역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의 이제 평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 해안선과 관련된 해양과 관련된 이 해안선은 과거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88년도에 군 생활을 전방공 육사단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해안선은 다 철책선과 같은 동일한 어떤 그 비무장지대의 환경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그 공간에 대한 확대가 이제 저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환경의 이제 그 도시 계획들이나 주변 해양선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거기에 대한 개발에 열두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저희가 난개발로 진행되는 곳들이 많고 진짜 정작 해양 레저와 관련된 연계된 형태의 지역 산업과의 구조 형태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구조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해양은 선진국의 어떤 상징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나 뭐 캐나다의 그 어디냐 밴쿠버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해양 관련된 도시와 해양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서의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노정되어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입 인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정주 인구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내륙면에 존치시킬 수 있는 도시개혁과 해수면에 그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따져가면서 타당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해양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수면을 담당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이제 내수면에 있는 여러 가지 내륙의 SOC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갈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들이 이런 지역 간의 어떤 그 행정구역의 편승의 어떤 그 구조적인 지리적인 형태가 이제 엇갈려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본 계획에 SOC에 깔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그 제한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좀 검토하면서 도시 계획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주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증가하는 지역이 있어요. 정주 인구가. 뭐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해 쪽, 그다음에 동해 쪽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서쪽은 증가하고 있고, 남쪽하고 이제 부산 쪽 잠깐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쪽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도시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주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거냐. 정주 인구가 있어야 하루 이틀 묵어야 해수면에 가서 놀죠. 그래서 그 정주 인구에 대한 내수면의 내륙의 그 부동산 정책들이 세컨하우스의 개념의 정책들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카라반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캐나다에 2008년도에 가서 이 레저 스포츠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올림픽 관련된 이제 그 프로젝트 때문에 갔었는데 그 카라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내륙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한 해수면까지는 한 10km 정도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요트나 이런 것들이 내륙에 있고 그걸 이제 카라반을 끌고 카라반에서 거기서 찝차로 끌고 내려가요. 가서 거기서 해수면에서 놀고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그 내륙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계해서 해안선 개발 계획과 지역 그다음에 국가 SOC 사업에 대한 연계 시스템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다음 정부에서 좀 구체화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서 후손에게 남겨줄 어떤 그 공간의 형태가 좀 돼야 되겠다. 다 해안선을 마리나로 다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국가 중장기적인 어떤 그 환경들의 그 형태들을 이제 좀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규제할 필요도 있고 어떤 지역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특성화 중장기 특성화 지역별 그 내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특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 한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성인가 그쪽은 이제 레저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특성화시키겠다 그러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화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쭉 받아서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세수를 감면하고 또 다양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구조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주는 이제 특이하게 골프만 갖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리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남한강이라고 하는 그 상수 보호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입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관해서 지역의 어떤 환경을 차관해서 갈 수 있는 특성화의 환경들을 내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같이 우리 삼면이 바다인 이 어찌 보면 또 섬이죠. 북한은 갈 수도 없으니까. 이 섬나라와 같은 우리 한반도의 해수면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손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때문에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리나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자기 차 하나에 보트 하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드는 기본이에요. 차 기본적으로 갖고 있듯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당시에 햄이라고 하는 통신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 통신이 자기 주파수를 맞추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 그 네트워크의 기상 형태를 다 알려주고요. 레저 기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특성화된 기후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그 정보를 있어야 그 사람은 그 면허증을 갖고 나가서 그 통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오늘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항공 관제사에서 비행기가 다 뜨면 그거를 다 네트워크 하듯이 거기에 그 정보통신에 대한 네트워크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바다를 나간다? 이건 되게 위험한 상태죠. 아까 뭐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해양은 되게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방송 네트워크, 정보통신의 네트워크들이 개발돼야 되고 발전돼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해양소년단이라고 저희 아이도 한번 체험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린 아이들한테 된장 먹여야 나이 들어서 된장 먹듯이 유소년들에게 해양 스포츠를 체험시켜야 20년 뒤, 30년 뒤에 해양 문화가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 해양 문화와 관련된 유소년들의 프로그램들이 구조적으로 우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 뭐 지금 세월호 때문에 생존이 필수가 돼 있는데 해양 관련된 이 부분도 연계해서 생존과 연계된 어떤 환경으로 이 지금 해양 환경에 대한 적응, 또 문화,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체험과 실습을 이렇게 진행시킨다면은 20년 뒤, 30년 뒤에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의 해양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주대학교 고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해안선을 어떻게 하면 관광 상품화할 것인지, 또 유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해양 레저 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민철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김민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조호정 교수님의 발표는 정말 이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에 필요한 발표입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이제 전라남도의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설계를 하고 많은 용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이 효율성을 가지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도시와 도시 간의 이 경쟁적인 모델이 아닌 상호 협력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해양 레저 스포츠의 마지막 단추를 꿰는 이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를 잠깐 이제 소개하자면은 작년에 이제 전라남도 안심해수욕장을 또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모델을 제시해서 전라남도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또 많은 이 손실이 없는 이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좀 작년에 했다라는 것,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한 경력이 있고요. 또한 이제 전라남도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좀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이제 제 고향이 여수인데 여수의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용역들을 한 2건 정도 진행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수립한 것은 이 요트 터미널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조호정 교수님의 발표 너무나 중요한 발표고 그런 건데요. 여기에 조금 더 제가 했던 연구 내용들 좀 첨부하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제 도시별 해양 레저 스포츠 경쟁력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권역별 해양 레저 스포츠 경쟁력은 역시 제주권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부산, 그리고 이제 여수를 앞세운 전라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주와 부산과 전라권의 해양 레저 스포츠 경쟁력, 우리 국내 시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한 3,000명 정도 제가 조사한 것 같은데요. 전국 이 표본을 잡아서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미래의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갈 도시들이다, 권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상권이나 강원권은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좀 낮다라고 국내 소비자들이 좀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권역이 아니라 이 도시별로 경쟁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역시 이제 제주권이 가장 높고요. 제주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 도시에서 최근 이제 핫한 도시인 여수시가 바로 부산을 뒤를 쫓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는 제주시, 부산시, 여수시로 이제 어떤 귀결이 되는 결과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시별 해양 경쟁력 이슈가 있으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여수가 많은 SOC를 구축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의 해양 레저 스포츠 지위가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은 이 연관 SOC만 좀 잘 발달하고 도시의 브랜드만 잘 입히면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이런 산업이라는 것을 여수시가 잘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뭐 여수시가 1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 소비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해양 레저 스포츠를 선호하는가 봤더니 이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 체험형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제주 5개년 개발 계획 수립 때문에 왔는데 성산 쪽에 가 보니까 이 카이트 서핑이 이 하늘에 50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할 때 민간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도시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참여형 도시 스포츠 소비자의 약 70% 이상이 참여형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를 참여형으로 즐기고 싶다라는 이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관람형이 16%, 또 문화형, 교육형 이런 것들이 쫓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단계는 그야말로 이 도시의 해양 자원만 이용하는 초보적인 단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바다, 그리고 모래, 또 각종 이제 해수면 공간들, 좀 역사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1단계인데 굉장히 기초적입니다. 근데 2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양 레저 스포츠 정책 개발을 통한 강력한 해양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들 중에서 조금 이제 부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재원을 좀 투입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해양 도시 브랜드를 갖추게 되고 소비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3단계의 이 도시들을 보니까 민간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정책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해양 도시의 아주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서 발전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투자를 잘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의 3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력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 미래 도시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될까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 필요하고요. 도시와 도시 간의 해양 레저 스포츠 컨텐츠 또는 시설 또는 이제 정책적인 면,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 앞서 이제 조우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향후 미래에도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얼만큼 해양 도시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 도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이 어떠한 이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의 목표들을 막 제시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가지고 좀 접근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미래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교육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고재공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죠. 교육과 관련된 것들, 유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교육 산업에서 이 해양이 가진 역사 자원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변 확대, 또 교육 사업의 발굴,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도시, 결국 미래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산업과 좀 접목해서 해양 스포츠 축제와 이벤트가 잘 결합돼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해양으로 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마리나 이외에 우리는 이제 첨단 산업과 접목된 이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 산업에서는 첨단 해양 스포츠 시설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해양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것들, 융복합을 잘하는 도시들. 보시면 이제 여수에 이 수련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보니까 그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적인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또 이것이 실제의 해양 문화로 이어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시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 산업에서는 도시의 지속 성장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화된 해양 레저 스포츠 전략을 추진하는 도시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해양 산업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소비자의 주머니를 다른 쪽으로 잘 털어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도시에 방문했지만 해양 스포츠가 끝난 다음에는 그 도시의 다른 관광지를 선택하면서 관광의 연속성을 갖게 하는 그런 도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와 이제 좀 밀접한데요. 사실은 이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 발전의 관점은 앞으로 오늘 조우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간의 상생 발전입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있죠. 제주 종합 경기장 내에 스포츠 파크가 있고 서귀포 강창학 경기장 이 주변에 스포츠 파크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스포츠 파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스포츠 파크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500억에서 700억, 많게는 1000억까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에 50개의 스포츠 파크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 파크가 다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하고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스포츠 파크. 어떻게 보면 피자는 8조각인데 50개의 도시가 나눠서 먹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우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도시 간의 상생적인 이 부분들이 미래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해양 도시들은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시설이나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해양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고 해양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해양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또 똑같은 또 비슷한 차별화가 없는 해양 레저 스포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마리나 시설도 벌써 40곳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경쟁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것들, 앞서 자료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해양 생태 파괴 굉장히 심각하고요. 기후 변화, 연안 사고 급증, 무분별한 해양 자원의 개발들로 인해서 해양 도시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공동 대응 또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간의 해양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컨텐츠들도 분명히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도시에서 모두 다 그런 똑같은 컨텐츠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발이 더 잘 돼 있는, 대학과 연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곳에 교육 과정을 개설해주고,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면서, 다른 도시들이 공유하면서 좀 효율성을 갖고 전문 인력을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근 도시와의 무분별한 경쟁보다는 도시별 상호 의존 보완하는 해양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랑구독 루시옹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8개의 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의 마리나를 도시가 이 해안 도시별로 이렇게 쭉 8개의 마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나를 A 도시에서 B로, C에서 D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 자원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결국은 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지 않는 해양 레저 스포츠 정책은 앞으로 스포츠 산업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을 전제로 하는 단일 도시의 해양 레저 스포츠는 이제는 개최가 되면 안 됩니다. 앞서 이제 남해안컵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개최해서 통영으로 가고 통영에서 부산으로 이어집니다. 각 도시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하나의 이벤트를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도시 간의 공동 개최 전략,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해양 레저 스포츠 시장 확대를 위한 도시 연합의 기초 생태계 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자원을 가진 도시 간 좀 묶어서 공동의 색깔을 좀 입히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A 권역에 있는 해양 도시들은 조금 더 해양 레저 스포츠 축제 쪽으로 가고, B라는 도시의 색깔을 가진 쪽은 관광 쪽으로 가고, 또 C라는 곳은 시설 산업 위주의 어떠한 이런 콘텐츠로 가고, D라는 도시들은 교육 산업으로 가고, 이렇게 좀 나눠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걸 공유하면 오늘 조우종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이런 내용들도 추가를 하면 좀 더 완벽한 미래 지향적인 전국 네트워크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 구축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분의 그 토론자님의 말씀 들었고요. 이제 두 분의 토론자님이 남아 계십니다. 두 분의 토론자님이 남아 계시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토론자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5분 이내로 조금 엑기스만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네 번째 토론하실 분, 제주도의 환경과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의 체육교육과에 근무하시는 권은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권웅입니다. 먼저 해양도시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해양대학교 조우종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역시 그 해양 레저 쪽이랑 관광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해양 레저 관련 솔직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토론자로 왜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천혜의 그러한 공간, 해양 레저 스포츠의 공간인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고재훈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 해양소년단 단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해양소년단 1기였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이런 스포츠 해양 쪽에 참 즐겁게 생활했어야 되는데 아직 저도 이렇게 해양 쪽에 많은 관여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오늘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하신 내용에 잠깐 첨언하자면은 발제자께서 강조하셨던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해양 경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해양 관광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해양 관광 업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양 도시 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과 그다음에 해안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한번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해안 도시의 지속성을 위한 해안 산업의 다양성 확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신성장 동력의 아이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반드시 그리고 해양 도시 간에 둘러싼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오늘 조호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해안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근거 그리고 해수부나 지자체 단체 간의 추진 사례 등 해안 도시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성은 전문가 시점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발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전문 그 해양 레저 전문가 여러분들도 해안 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함께 해양 레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같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늘 그렇듯이 새로운 현상이나 새로운 방안들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기대와 함께 긍정적인 면을 주목할 수 있지만은 그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 즉 법적이라든가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한 발생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해안 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해양 레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고 늘 그래왔듯이 그저 그런 정책적 대안에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제자님께 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안 도시 간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의 해안 도시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에 대한 측면과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해안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및 지자체 간의 협력적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러면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권훈 교수님께서 지금 발제자이신 조호정 교수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마지막 그 토론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 연구위원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학 박사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홍장원 위원님은 관광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견해를 듣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입니다. 또 서회자님께 이렇게 학문을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진짜 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뭐 발표 내용을 전체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토론자 내용들 발표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학에서도 이 네트워크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트워크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쟁력이 있느냐, 주고받을 것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양관광, 해양도시, 해양내조 네트워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하고 해양관광을 얘기할 때 보면 뭐 제주도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냐 해양관광도시냐고 물으면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하는데 근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해양관광도시가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걸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데 우리 정책들이 그렇게 그걸 나누다 보니까 못했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발표장에서 말씀하신 유럽의 해양관광도시가 경쟁력이 큰 이유는 뭐냐면 전체 항만도시 전체를 다 우리는 해양관광이라고 인정을 하고 산업 추계를 내는 거죠. 사실은 목적적 통계입니다. 해양관광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시 브랜드를 갖고 와서 해양관광 도시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부산, 뭐 제주도 시에서 보면 관광이냐 해양관광을 강조할 때 보면 정책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책적 시너지가 못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과 오늘 뭐 해양레저 박람회를 떠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융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해양관광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해양관광 도시의 경쟁력을 앞세우자라고 정책을 얘기하면
맨 먼저 하는 얘기는 어떠한 인프라를 갖춰서 우리가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사람들 더 많이 올 것인가, 그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드는데, 사실 그에 앞에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주도든 부산, 제가 있는 부산이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바다를 즐기고 향유하고 있느냐. 사실 그 문화를, 아까 청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즐기고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부에서 오는 산업으로 보다 보니까 내주 콘텐츠를 많이 못 만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험성과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의 전제 조건은 친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교육을 받고 친숙했다고 하면 안전한데, 우리는 해양을 얘기할 때 지역 주민 자체도 바다를 적극적으로 즐기지 않다 보니까, 친수 문화가 없다 보니까 해양은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안전성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첫 단계는 지역에게 친수 문화를 주고 관광을 갖고 오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그게 첫 번째 문화고, 두 번째는 그 친수 문화를 크게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박람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바다를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늘 중요시해야 되는데, 제주도의 해양 관광을 얘기할 때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즐기고 있느냐, 얼마나 얘기하면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얼마만큼 레저 사업자에게, 도민들에게 나눠주냐고 얘기할 때 해수욕장 말고 바다를 즐길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한여름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양관광을 얘기할 때 해양관광의 사계절화를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여행 패턴을 보면 사계절 다 외부 사람이 오긴 힘듭니다. 일정 기준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형성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트리거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건 외지인용, 이건 지역 주민용, 문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까 발표자께서 제주도 우리 부산 해운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해수욕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 때냐면 해수욕장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될 것인지 수상레저 업자 사람 편을 들어야 될 것인지, 그게 아니라 시대에 비나면 공간이 바뀌면 공간을 전환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레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형평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해양관광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전 조건은 지역 주민부터 친수 문화를 만드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양 레저 네트워크에서 발치자께서 마리나, 크루즈, 다양한 얘기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즐기고 있느냐. 이것도 사례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이제 남해안컵 요트 대회를 하죠. 저도 사실 지난해 참가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연결하는 건 다 좋은데 첫 번째는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민들은 전체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도 많아요. 스포츠 단체 이런 분들만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 도시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험, 레저진흥법 얘기도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보험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의 전제 조건은 시장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았다면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에 의존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는 수요를 만들어낸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만들어서 산업을 끌겠다. 산업의 근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기 때문이고요. 해양관광진흥법은 저랑 공동 연구를 했는데 내일 발표를 하시겠지만, 제가 2000년부터 KMI에 있었는데 4번 정도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책적 관심이 밀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입법 단계에서는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관광이 좋고 해양관광이 중요한지를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해양레저관광도시가 성공한다고 하면 그러한 해양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중 경제 포럼에서 관광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쓰는 건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양 환경이 깨끗해야 관광이 잘 된다. 그래서 저도 왜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 정책을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바다를 친숙하게 하는 수단이 관광과 레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바다가 깨끗해야 그 다음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양관광 실천 네트워크에서도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환경의 문제, 도시 간의 현계 협력이 필요한데, 결국 첫 번째는 도시 간의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 우리가 있는 제주도도 무언가 관광 경쟁력을 통해서 전남에, 경북에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박람회도 사실은 이게 최근에나 있었던 일인 것을 굉장히 아쉽기도 하죠. 한동안 이제 지역마다 말이나 산업자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모두 다 쇠락해서 안 했는데, 결국 그것도 정책적으로 인심 관심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수요를 못 끌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라도 제주도에서는 좀 더 많은 공간을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열어주면 해양관광 도시 네트워크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짧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장원 박사님 토론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해양 경제는
OECD에 의하면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 해양 경제는 꼭 생태계 활동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은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해외 도시 간 네트워크의 해외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해안 도시 간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지자체 간의 협력적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발표하신 조호정 교수님께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권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권은 교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며칠 전부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실은 바빠서 많이 챙기질 못했는데 그럼에도 질문까지 사전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해양 도시 또 연안 도시별로 해서 뭐 항만 간의 그런 어떤 협의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있고요. 주제를 해양 레저를 가지고 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점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관광과 관련된 공동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 간의 관광 그런 어떤 네트워크 그 협의체가 있고요. 앞서 제가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루즈라는 것은 연결을 통해서만이 관련된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루즈와 관련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한중일 그런 어떤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협의체 뭐 일종의 네트워크가 있고 요트 대회는 실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보 오션 레이스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외양을 전 세계 대표적인 뭐 10개 도시를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그 해양 레저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주제로 한 네트워크가 아닐까. 물론 접근 방법은 틀립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틀리지만 더불어서 마리나와 관련해서는 뭐 블루 플래그 해가지고 블루 플래그가 결국은 그 마리나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어떤 플래그를 단 그런 어떤 마리나 간의 그런 협의체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 연안도시 간 해양 레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나 해양수산부나 각 지자체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정책들을 이렇게 뽑아서 11개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 뭐 네트워크 구성 이런 어떤 키워드를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갖춰야 될 시스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실은 전국의 55개 지자체 그리고 아까 고재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내수면에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내수면에도 관련된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해양수산부도 내수면 마리나 관련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직면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직면한 문제점은 공통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각각의 지자체별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이것을 다 내어놓고 이거 지자체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이 정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또 이게 입법화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해안도시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발표를 드렸고 좀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은 멀리서 오신 그 토론자님께서 주셨던 예를 들면은 정현민 교수님께서 안전 당연히 중요하죠. 해양레저에 있어서 안전은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속성이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실은 오늘 발표에서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재공 교수님의 내수면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만약에 해안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이 된다고 하면 해안도시 내수면 도시 중에서도 해양레저나 수당레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이 관련된 거버넌스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미철 교수님은 저 발표를 너무 그냥 긍정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보니까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뭐 교육이나 이벤트 특히 어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좀 귀담아 듣고 혹시 논문이나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정은 실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친수 문화부터 시작해서 해양레저 활성화에서 가장 아주 그냥 산적한 과제들이 실은 많이 있는데 홍정은 실장님은 오늘 이제 발표 시간, 토론 시간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해양 레저나 그게 산업 그다음 관광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우리가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이런 어떤 우리 제주국제해양 박람회 거기서 또 해안도시 네트워크라는 그런 어떤 발표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머리를 맞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의 결론을 보시면 누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활성화하는 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 거버넌스적 협력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해양 레저 관광의 활성화 사업이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 발전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